여기 왼쪽 메뉴 중에 상품 관리라고 있어요.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으로 가서 상품을 한번 그대로 올려볼게요. 페이지는 12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올릴 상품은 오늘 올릴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면 검은콩이에요.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콩을 오늘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검색을 한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검색을 할 땐 보통 어떻게 검색할까요? 일단 네이버에 갔을 테고 검색어를 아마 검은콩 또는 검정콩, 서리태 이런 식으로 적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검정콩으로 해서 적었을 때 쇼핑에 가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올려져 있는 상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늘봄식품께 아마 제일 첫 번째로 보이고 있지만 여기 광고라고 붙어 있죠. 얘네들은 광고를 해서 앞에 띄워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물론 네이버에서 광고하는 방법도 배우기는 하지만 이 광고는 클릭당 단가가 나가는 거고, 그리고 키워드마다 단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검은콩 같은 경우는 엄청 키워드 단가가 세요. 그러면 한 몇 번만 눌러도 한 몇만 원 막 그렇게 나가게 되는 그런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I자 말고 여기 밑에 있는 얘는 지금 보면은 얘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사서 앞에 이렇게 뜬 거예요. 근데 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뭐라고 쳤어요? 검정콩이라고 쳤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제목에 검정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자 해서 먼저 이렇게 제가 창을 먼저 띄워 보았고요. 또 하나, 일단은 제가 검정콩을 이렇게 쳤을 때 여기 카테고리가 보이죠? 식품의 농산물, 잡곡, 혼합곡, 콩. 그러면 이 카테고리는 고객들이 많이 찾은 걸 대상으로 카테고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생뚱맞은 다른 카테고리에 넣었을 때는 검색조차 안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이런 내용들은 아직 책에 적혀 있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그럼 콩을 판다, 콩을 판매하겠다 라고 했을 때 식품, 농산물, 잡곡, 혼합곡의 콩에다가 판매를 해야 돼요. 자, 다시 스마트 센터로 와서 상품 등록의 카테고리 볼게요. 그럼 이 카테고리 입력에 아까 맨 마지막에 제가 콩 이렇게 적으면 콩들이 굉장히 많이 뜨는데요. 여기서 식품, 농산물, 잡곡, 혼합곡, 콩 요거죠. 이렇게 누르시면 그 카테고리가 선택이 됩니다. 자, 카테고리에 따라서 주의사항이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콩이라는 카테고리는 원산지 정보를 필수로 적어야 되는 카테고리래요. 일단 확인 눌러 놓을게요. 그리고 친환경 인증 필수 카테고리라 하는데 친환경이 있으면 인증을 적어라 이런 얘기니까 확인. 자, 카테고리 잘 고르셨어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상품명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명에 대한 건 122페이지에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판매하려는 상품명을 이렇게 적어 놓긴 했어요.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콩. 저희도 그렇게 적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었는데 나중에 조금 더 보태서 얘기를 한다면 아까 검정콩을 찾는 고객 중엔 검정콩으로 검색을 하는 고객도 있고 서리태 또는 검은콩으로 찾는 고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검은콩, 서리태 뭐 이런 식으로 상품명에다가 사람들이 치는 키워드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정콩만 해서 찾는 고객보다 나는 검은콩하고 뭐 서리태까지 찾는 고객들한테 걸려져 나오도록 하고 싶다면 키워드는 이렇게 조금 더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품명은 100자까지 만들 수가 있기는 해요. 이 상품명 자체가 굉장히 긴 거는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키워드는 대략적으로
내가 상품 한 개를 올린다 라고 했을 때 그 상품에 키워드를 한 두세 개 정도씩은 좀 녹여서 상품명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를 눌러보면은 문제가 없게 잘 입력되었다 라고 뜨죠. 그러면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상품명까지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판매가예요. 자, 판매가 책에서는 10만원으로 적었네요. 그러면 10만원 이렇게 적어볼까요? 혹시 진짜 팔리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은요, 진짜 팔리면 기쁜 마음으로 콩을 사서 파시면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한 번에 뭐 콩이 예를 들어 뭐 100개 팔린다 이러면 이제 사업자 내고 파시면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검정콩 예제 자체도 이 책을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많이 노출이 되거나 처음부터 그렇게 효과가 많이 드라마틱하게 나거나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난 걱정이 된다 라고 하면 뭐 연습용 테스트 뭐 이런 걸 상품명에다가 좀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우리 도매국이나 이런 데서 상품 소싱한다 했잖아요. 그 무렵 때 재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판매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김에 조금 썰을 좀 풀어볼게요. 아까 요 검정콩을 들어갔을 때 여기 아침농산 잡곡의 검정콩이 19,9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니까 19,900원 이렇게 뜨네요. 그래요. 그러면 힘찬농부 오달봉씨는 들어가 보면 71,600원인데 49,700원에 파는 거야.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30% 할인한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상품을 사는 고객이라고 했을 때 4만원짜리 상품이 있고 5만원인데 세일해서 4만원에 판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상품이 있다면 어떤 걸 아무래도 조금 더 좋게 볼까요? 아무래도 할인이 붙어 있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조금 혜택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까 할인율 이 부분을 조절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10만원 이렇게 해서 올려도 되고, 예를 들어 나는 판매가가 11만원인데 할인을 줄 건데 전체 할인을 해서 만원을 할인해서 10만원에 파는 거야 이렇게 해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판매할 때 어떻게 올릴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용도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할인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상품을 판매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옵션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5kg도 팔지만 뭐 6kg도 팔거나 아니면 다른 상품들을 팔기도 하는데, 이 옵션의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 옵션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옵션가를 맞추기 위해서도 이런 판매가와 할인율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지금 말씀드렸을 때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라 나중에 혹시 그런 상황이 될 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판매 기간 따로 설정 안 하면 계속해서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부가세는 현재 콩은 농축수 임산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면세 상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세로 일단은 골라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 재화들 있죠? 그런 것들은 거의 다가 과세고요. 뭐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렇게 원시 가공, 그러니까 어떤 가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품들 있죠? 그런 것들은 면세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과를 가지고 사과즙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예 전체 그 형상의 가공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경우는 과세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내가 면세인지 과세인지는 아시는 게, 나중에 이제 상품을 사보시면은 세금 계산서를 끊는 데서 사면 당연히 과세예요. 근데 만약에 면세다 보면은 면세 사업자에게 물건을 샀다 하면은 아마 그 면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끊는 게 아니라 계산서를 끊으실 거거든요.
그렇게 보셔도 뭐 구분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콩은 면세라서 면세 상품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다른 상품들은 거의 다가 과세예요. 자, 네이버 풀필먼트 요거는 뭐냐면 우리 쿠팡에 로켓 배송 아시죠? 쿠팡에는 로켓 배송이 있다 보니까 쿠팡이 저만큼이나 컸고요. 실제 주문이 빨리 온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네이버도 많이 쓰기는 하겠지만 쿠팡에서 주문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쿠팡한테 계속해서 뺏길 순 없다 보니 네이버도 비슷한 서비스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로켓 배송의 원리를 가볍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원래는 상품을 우리 판매자가 가지고 있다가 고객이 주문을 하면 판매자가 배송을 하는 그런 절차죠. 근데 로켓 배송은 상품을 쿠팡에 그 물류창고들이 있습니다. 뭐 성수동에도 있고 쭉 있어요. 어쨌든 그 물류창고에 상품을 먼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이제 주문을 하면은 그 상품들을 취합해서 가져다 주는 그런 구조가 바로 로켓 배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판매자를 거치지 않고 빨리빨리 처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금방 배송을 해줄 수 있다 보니 아무래도 현재의 쿠팡의 인지도를 만들게 된 게 로켓 배송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뺏기게 되는 건 이제 다른 몰들, 즉 스마트 스토어나 옥션 G마켓과 같은 다른 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이버에서도 그와 같은 서비스를 만든 게 네이버 풀필먼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업자만 가능한데요. 우리 몇몇 가지 그런 배송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류창고 업체들이 있고 거기랑 이제 계약을 맺는 거야. 그러니까 네이버는 네이버 자체적인 물류창고가 있는 건 아니고 거기 이제 택배사 같은데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물건을 갖다 놓고 파는 그런 구조가 풀필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도착 보장이나 뭐 바로 뭐 당일 뭐 발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보니 그걸로 이제 따라잡는 그런 용도가 풀필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설정 안 할 거니까 저희는 설정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적어야 되는 필수 사항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동그라미가 달려있지 않은 얘네들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재고 수량엔 동그라미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 재고를 적어야 되는데 여기다 적는 재고는 단일 품목의 재고예요. 만약에 내가 옵션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옵션의 재고를 적는 게 여기 재고로 바뀌어지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재고는 책에서는 1개라고 적었네요. 저도 그냥 하나만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옵션이에요. 옵션은 뭐냐면 우리가 상품을 예를 들어서 5kg짜리, 10kg짜리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상품들을 나눠서 판매를 할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옵션을 설정하는 거고, 만약에 단일 품목이면 따로 옵션을 설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설정할 건 아니지만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옵션에는 이렇게 단독형과 조합형 옵션이 있는데요. 거의 조합형으로 만들어요. 단독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색깔만 다른 경우 있죠. 그럴 때는 그냥 단독형으로 해서 만들게 되는데, 조합형 같은 경우는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엔 조합형을 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고 관리도 단독형보단 당연히 조합형으로 하시는 게 재고를 처리하시기 쉽기 때문에 옵션은 거의 나중에는 조합형으로 만들게 됩니다. 옵션명 개수는 3개까지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3개라는 거는 옵션을 3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옷을 판매한다. 그러면 사이즈라는 옵션이 있을 수 있겠고, 색상이라는 옵션이 있을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 선물 포장 여부라는 옵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게 옵션명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빨강, 노랑, 파랑 이런 게 각각의 옵션명의 개수인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옵션을 설정할 때는 여기다 옵션명을 적고 여기다 옵션 값을 적어서 플러스를 누르면은 더 옵션을 추가할 수도 있고, 만약에 옵션 값을 다 적은 경우라면 옵션 목록으로 적용해서 여기서 이제 재고 수량을 정리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진짜 기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예제에서는 옵션을 따로 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설정 안함을 눌러서 옵션은 지금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까지 한 번씩 설명드렸는데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사항 있었을까요? 없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상품 이미지의 대표 이미지로 가볼게요. 이 대표 이미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검정콩을 쇼핑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앞쪽에 뜨는 이 이미지들 있죠. 얘네들이 바로 대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늘봄식품의 상품을 제가 눌러서 보았을 때 이 앞에 뜨는 이 그림이 대표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얘네들은 추가 이미지예요. 보통 상품을 판매한다 라고 할 때 대표 이미지를 넣고 추가 이미지들을 가급적이면 좀 많이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네이버에게도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넣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넣을 게 없는 경우는 뭐 대표 이미지만 넣더라도 추가 이미지는 옵션, 그러니까 선택사항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이 밑에 보시면 요런 부분 있죠. 여기 있는 요 상품에 대한 설명 부분, 요게 이제 상세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대표 이미지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플러스를 눌러주시면은 내 사진을 불러올 수 있게 창이 뜹니다. 여기서 내 사진을 누르면 여기서 문서에 저번에 우리 받아놨던 폴더 있죠? 여기서 사진은 검은콩을 지금 팔 거니까 검은콩 사진, 예제에서는 건강 6번 사진을 썼네요. 어쨌든 뭐 얘는 뭘 쓰든 상관은 없으니까 마음에 드는 콩 사진 골라주시고 열기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대표 이미지에 사진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대표 이미지의 권장 사이즈는 1000에 1000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나중에 이제 상품을 올려놓고 보면은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대가 돼서 보이죠. 근데 어떤 사이트들은 확대가 되지 않고 보이는 것들도 간혹 있어요. 자, 그게 어떤 차이냐면 1000에 1000 이상으로 올려진 것들은 저렇게 확대가 지원이 돼요. 그런데 1000에 1000보다 작게 올려진 거 있죠. 뭐 900에 900이나 800에 800이나 뭐 여기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안 그러네요. 그쵸? 그래서 1000에 1000으로 올려진 것들은 저렇게 확대해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1000에 1000이 아닌 예를 들어 뭐 500에 500이나 600, 600 내가 그냥 다운로드 받은 사이즈대로 올린 것들은 여기서 확대 보기가 안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확대 보기 별로 안 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주부들은 저기 상세 페이지까지 보기 귀찮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확대 보기로 내용을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권장 크기에 맞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도매국이나 이런 데서 상품을 퍼서 나르잖아요. 그때도 1000에 1000을 맞춰서 이 부분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 이미지는 9장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내 사진 눌러서 사진 몇 개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추가 이미지로 들어가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조금 기다릴게요. 자, 이렇게 사진을 올리셨을 때 이 순서도 순서 변경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바꿔서 놓을 수가 있어요. 옆쪽에 있는 이 햄버거 버튼에서 이렇게 끌어주시면 순서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플러스 누르면 역시 추가 이미지를 더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넣을 수는 있는데
여기 이제 추가 이미지 쪽에 동영상이 들어가게 되면서 동영상은 상세 페이지 제일 위에도 같이 뜨게 되는 게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똑같은 콩 그림은 없지만 제가 일부러 다른 동영상을 하나 불러와서 그걸 한번 띄워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만약 동영상 올리면 이렇게 떠요. 그럼 이제 동영상의 대표 이미지를 선택하고 완료하시면 여기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 이제 올려졌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 이미지의 맨 끝에 이 동영상 그림이 들어가면서 상세 페이지 제일 위에 동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상세 설명입니다. 상세 설명에서는 직접 작성과 HTML 작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HTML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 판매 업체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으냐면 상품의 주소만 알려주는 경우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미지 호스팅이라는 거 제가 사전평가 때 아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미지가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으면 그 이미지의 주소가 생기는데 그 주소를 알려주고 그걸 올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통합관리 시스템들에 연결할 때 우리가 API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들을 연결해서 넣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이미지 주소를 가지고 넣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미지 주소를 바로 넣는 경우가 HTML 작성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직접 우리가 작성해서 넣는 게 직접 작성이에요. 저희는 지금은 직접 작성으로 볼 거예요. 자, 요거 선택하시고 여기 녹색 스마트 에디터 원 버튼으로 작성, 요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스마트 에디터가 이렇게 화면에 뜹니다. 혹시 네이버 블로그를 조금이라도 다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실제 네이버는 네이버 요 스마트 에디터는 네이버 블로그가 기반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거의 기능도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스마트 에디터에 내용을 적어 볼 건데요. 여기 커서가 깜빡이는 데다가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콩 적어 볼게요. 적고 엔터 치면 이렇게 줄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글을 내가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 하면은 블록 지정하시고 글씨 크기랑 글씨체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일단 글씨 크기는 제목이니까 28포인트 해볼게요. 글씨를 굵게도 해보고 가운데로도 한번 보내볼게요.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엔터를 밑에다 쳤다 보니까 이렇게 커서가 클릭하니까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인용구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인용구에서 해당하는 모양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모양은 요 따옴표니까 요걸로 골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뜨고 여기다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밑에다가는 사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넣을 부분에 역시 커서를 놓고 사진, 그리고 내 사진에서 사진을 고르시면 되겠죠?
물론 우리가 사진을 그냥 생으로 올리는 경우는 없이 어느 정도는 보정을 한 후에 올리시겠지만 만약에 사진을 내가 보정을 할 때는 사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스마트 에디터라는 창으로 들어와져요. 그래서 사진의 크기나 사진을 자를 부분 자르거나 아니면은 필터 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모자이크 효과를 주시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밝기나 대비 같은 거 맞추는 거를 이 스마트 에디터 안에 이 창에서도 조정이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하시는 것보단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냥 올리시는 쪽으로 나중에는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저는 요거 편집은 취소해 놓을게요. 자, 사진까지 넣는 거 어렵지 않으셨다면 밑에다가는 한번 인용구의 버티컬 라인을 써볼게요. 여기 인용구에서 버티컬 라인을 누르면 이렇게 소제목을 적을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125페이지 중간에 있는 검정콩의 효능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요 밑에 커서 클릭해서 1, 이렇게 내용을 적고 4번까지 적고 5번이 자동으로 생겼으면 엔터 치시면 이렇게 사라져요. 자, 그러면 사진에서 내 사진 그리고 내가 넣을 사진 두 개를 골라보죠. 예를 들어 저는 건강5와 건강 6번 두 개를 선택해 봤어요. 선택할 때 다중 선택은 첫 번째 거 선택하고 두 번째 거 컨트롤 누르고 찍으시면 다중 선택됩니다. 그리고 열기 하시면 이 두 개가 열리겠죠. 아마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들어갈 거예요. 일단 업로드가 되거든 얘를 이쪽으로 당겨서 맞출게요. 자, 이렇게 앞뒤로 들어가 있을 때 내가 뒤쪽에 놓고 싶은 그림을 끌어다가 옆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파란색 선 보이죠? 이때 떼면은 이렇게 두 개 그림이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또 인용구 이용했네요. 인용구에서 검정콩 이렇게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 밑에 클릭해서 내용 적은 거죠. 자, 여기 그림을 넣었을 때 이 그림이 지금 양옆으로 너무 퍼져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림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요거는 뭐냐면 문서너비에 맞춰서 놓겠다라는 거고, 얘는 트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서너비에 맞춰서 놓으면 이렇게 모양이 맞춰집니다. 이 그림만 뭔가 튀어나와서 좀 보기가 싫다면 이렇게 조절해서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그림도 하나 또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고요. 다 되셨다면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임시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완료되면 확인. 자, 상세 설명까지 모두 완성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 상품 주요 정보 부분입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내가 고른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와요. 이 상품 주요 정보는 우리가 요 앞에서 카테고리를 고르셨죠. 이 카테고리에 관련된 상품 주요 정보로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카탈로그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내가 카탈로그로 상품을 묶을 거냐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카탈로그가 무엇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요게 현대농산 검정 렌틸콩 2kg 같은 경우 쇼핑몰면 최저가라고 해서 뭐 현대, 쿠팡, 뭐 11번가 이렇게 묶여 있죠. 요런 게 바로 카탈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콩은 사실 따로 묶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거의 다가 묶여져 있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카탈로그로 묶어져 있는 상품들은 예를 들어 딱 어떤 모델명이 정해져 있는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카탈로그로 많이 묶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자레인지를 찾아본다. 그러면은 쇼핑에 가서 보면 예를 들어 이 상품이 이렇게 브랜드 카탈로그에서 여러 개 뭐 알레츠, 뭐 또또한 쇼핑, 매트몰 이런 데 다 연결돼 있죠. 이런 게 카탈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카탈로그로 묶이면 좋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카탈로그 같은 경우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일단은 카탈로그로 묶인 상품들은 그냥 있는 상품보다 앞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카탈로그로 묶어져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보다 카탈로그 상품들이 웬만해서는 앞쪽으로 배치가 되죠. 그리고 카탈로그로 묶여 있을 때 내가 만약에 가격이 낮아요. 가격을 싸게 팔 수 있어요. 즉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카탈로그 중에서도 위쪽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노출이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가격 경쟁력이 높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카탈로그로 묶어져 있는 상품이라고 했을 땐 저 맨 끝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만약 가격 경쟁력이 좋지 않다면 카탈로그가 만약 묶어지면 빠져나오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카탈로그는 만약 가격 경쟁력이 좋은 경우 묶이도록 하는 게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카탈로그에 대해 좀 궁금하실까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에 브랜드와 제조사가 카탈로그의 주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상품을 카탈로그에 묶으려면 그 대표 사진이나 제목 또는 브랜드, 제조사 이런 것들을 같이 그렇게 적어서 올려주신다면 카탈로그 같이 묶여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브랜드나 제조사는 있는 경우 적으시면 되고요. 없는 경우는 비워두셔도 돼요. 자, 상품 속성 한번 골라볼까요? 카테고리 콩의 맞춤형 정보를 입력해 주시는 건데요. 수학식이 잘 모르시면 비워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란만 채우신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 원산지는 국산이고 뭐 무게는 예를 들어 내가 1kg를 팔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0.5에서 2kg 고르고 거기서 1kg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형태는 지금 건조콩 팔고 있고요. 종류는
뭐 검은콩이다 이렇게 고르면 내가 입력할 수 있는 속성들만 이렇게 주요 정보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품 주요 정보를 내가 아는 거를 그냥 고르시고 모르는 건 비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 채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자,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 친환경 인증 보죠. 자, 현재 내 상품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친환경 인증 대상 아님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원산지입니다. 원산지 필수 카테고리였기 때문에 원산지 꼭 적으셔야 되는데 국내산이라 했으니까 국산이라고 넣도록 할게요. 상품 상태는 신상품. 맞춤 제작 상품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뭐 꽃다발 같은 경우 고객이 이제 주문을 하면 그때 이제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그런 게 맞춤 제작 상품이에요. 이 맞춤 제작 상품의 경우는 중간에 취소할 수가 없다 보니 이 맞춤 제작이냐 이런 여부를 따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제조일자, 유효일자 적을 수 있다면 적겠지만 지금 적을 필요가 없으므로 넘어가고요. 미성년자 구매 가능한 상품이죠. 네,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정보 제공 곳이에요. 클릭해 보시면 설정 여부 설정함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상품번을 고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검정콩을 판다라고 한다면 농축수산물에 해당이 되죠. 요거 고르고 여기에 이제 메뉴가 쭉 생기는데 우리가 적을 수 있는 내용은 적으시면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런 거 적는 게 꽤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저희는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 요거 누를게요. 그러면 여기 모두 이렇게 상품 상세 참조라고 붙어요. 나중에 본인 상품을 파실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서 조금 더 그래도 점수를 받겠다 그럴 때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 요거 체크해서 넘어가시면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이제 배송인데요. 여기 앞에까지 질문 딱히 없으셨죠? 자, 이제 배송을 클릭해서 보시면 배송에 대한 설정을 설정해 둘 수가 있어요. 이런 배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입력해 놓으면 다음번에 들어갈 때는 그 내용이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력해 놓은 대로 다음번에 또 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배송은 배송이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고르시고, 배송 방법은 택배 소포 등기로 배송을 할 거예요. 그럼 택배 소포 등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수령은 누가 이제 우리 몰에 와가지고 받아가는 게 방문 수령이 되겠고, 퀵 서비스는 우리가 퀵 서비스로 보내줄 수 있을 때 퀵 서비스를 누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송 속성은 일반 배송과 오늘 출발이 있는데요. 일반 배송은 보통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3일 내에 발주를 처리해서 보내는 게 일반 배송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배송은 오늘 바로 처리를 해서 보내는 게 오늘 배송입니다. 일단 일반 배송과 오늘 배송이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가 보이죠? 자, 여기 오늘 출발이라고 떠 있는 건 오늘 배송으로 사람들이 골라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러면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빨리 받을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긴 하지만 약간의 양날의 칼일 것 같아요. 내가 바로바로 주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은 쓰셔도 괜찮겠고요. 아니면 내가 만약에 지금처럼 뭐 외주를 해가지고 다른 데서 가져다가 보내는 입장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으로 해놓는 게 당연히 더 낫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택배사. 현재는 택배사가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그냥 골라두셨다가 바꾸셔도 되니까요. 일단 그냥 택배사 아무거나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묶음 배송의 가능과 불가가 있는데 여기서 묶음 배송 가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객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서 쇼핑몰 하나에서 여러가지 이거저거 결제해가지고 주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모아서, 그러니까는 여러가지를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주실 수가 있다면 그게 묶음 배송이 가능한 거고요. 근데 만약 우리가 위탁 판매를 해요. 그래서 A라는 상품은 예를 들어 A 도매몰에 있고 B라는 상품은 예를 들어 B 상사에 있어요. C라는 상품은 예를 들어 C 상사에 있어요. 이렇게 다 각각 다른 데 있다라고 한다면 묶어서 보내기가 어렵겠죠.
그런 경우는 묶음 배송 불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상품을 가지고 있는 거면 묶음 배송 가능으로 해서 보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다른 업체에서 상품을 그냥 받아다가, 그러니까는 나한테 내가 거치지 않고 나를 거치지 않고 보내는 그런 위탁 판매라고 한다면 묶음 배송은 불가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상품별 배송비입니다. 무료, 조건부 무료 등의 여러가지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무료 배송의 경우는 진짜 무료 배송을 말하는 거고, 조건부 무료 같은 경우는 몇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조건부 무료예요. 그리고 유료는 유료 배송이에요. 그럼 배송비 설정해서 넣으시면 돼요. 자, 저는 일단은 뭐 10만원씩이나 받으니 무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서 상간 추가 배송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주도나 도서 상간에 추가 배송비가 있는 경우 설정하시는 메뉴예요. 그래서 있으시면은 나중에 이 묶음 그룹에서 설정을 해서 배송비와 함께 노출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역별 차등 배송비는 예를 들어 가구 같은 경우 가까운 지역은 그래도 무료 배송을 해주겠지만 만약 경기도 지역은 얼마를 더 받고 이런 경우 있죠. 그럴 때 지역별 차등 배송비를 적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역별로 차등 배송비를 적으실 때는 상세 페이지에도 그거를 좀 명시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별도 설치비. 요것도 가끔 보면은 주문을 하면 기사가 직접 와서 설치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설치가 필요한 물건의 경우 별도 설치비를 받거나 받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 출고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판매자 주소록으로 되어 있을 건데 바꾸실 땐 여기 눌러서 바꾸셔도 돼요. 클릭하면은 판매자 주소를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위탁 판매의 경우는 이걸 일일이 다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상세 페이지 안에다가 위탁 판매를 한다고, 그러니까는 상품의 출고지가 다 달라서 우리가 반품 교환을 받을 때는 자동 수거가 아닌 판매자한테 직접 요청하라는 문구를 달곤 합니다. 그러면 일일이 반품 교환지를 따로 바꿀 필요는 없어서 그런 게 좀 편하기는 해요.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이제 문구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지금은 그냥 그대로 두세요. 자, 반품 교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품 교환의 기본 반품 택배사는 한진택배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직 개인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사업자가 되시거든 택배사 설정을 우리 계약한 택배사로 설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판매자 정보에 택배사 계약 정보 확인이란 영역이 있고요. 여기에서 계약 정보를 바꾼 후에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는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은 못 바꿔요. 반품 배송비, 편도, 그리고 왕복 배송비를 가볍게 적었습니다. 저는 3,500원 든다라고 배송비를 적었고요. 왕복이니까 2배에서 7,000원 이렇게 적었네요. 그 다음 반품 교환지도 아마 여러분들의 주소로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일일이 바꿔도 되지만 그러기에는 쇼핑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꾸기보다 나중에는 그 자동수거 지시 예외 처리되는 그 문구를 적는 걸로 해서 해두시는 게 조금 더 편하세요. 자, AS 특이사항입니다. 여기에는 AS 전화번호와 AS 안내사항을 적으셔야 돼요. 저는 일단은 이게 이제 예시몰이잖아요. 테스트몰이라서 AS 전화번호를 간단하게 이렇게 적었고요. AS 안내 응대 시간 가볍게 적었어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추가 상품. 추가 상품의 경우는 옵션하고 좀 다릅니다. 옵션은 내가 이 상품을 사거나 다른 상품을 사거나 또 다른 상품을 사거나 이렇게 고르는 게 옵션이잖아요. 추가 상품은 뭐냐면
이 상품을 사고 추가로 더 사는 상품을 추가 상품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비누를 팔아요. 그럼 만약 수제 비누를 판다라고 한다면 수제 비누를 포장할 그 선물 상자 같은 게 추가 상품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추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만약에 뭐랄까 뭔가 이제 뭐 검은 콩이라고 한다면 그 검은 콩을 담을 그릇 이런 것들을 추가 상품으로 연결을 해서 객단가를 좀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추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사고 추가로 더 사게 할 수 있는 상품, 이런 게 추가 상품이고, 이 추가 상품의 경우는 기본 상품을 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품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따로 설정 안 할 것이므로 설정 안 하면 해놓을게요. 자, 구매 혜택 조건인데요. 여기는 이제 최소 구매 수량이나 최대 구매 수량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최소 구매 수량이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구매 대행에서 좀 많이 일어났던 건데요. 만약에 외국에서 파는 영양제예요. 근데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막 100개 막 이렇게 사버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마케팅을 위해서 간혹 들어서 상품에 거의 마진이 없이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의 목적도 있고 새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때 상품을 싸다고 사람들이 잔뜩 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성 쇼핑몰이었는데요. 자기네 그 쇼핑몰을 인지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나시 상품을 굉장히 싸게 팔았었어요. 한 몇 년 됐습니까, 요게. 그래서 나시를 하나당 500원에 파는 그런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게요? 막 사람들이 주문을 몇십 장, 몇백 장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근데 원가도 안 나오는 가격에 팔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이제 막 취소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어쨌든 약간 뭐 해프닝으로 끝난 그런 경우지만 간혹 들어 쇼핑몰들에서 그렇게 내가 마진을 적게 남기는 그런 미끼 상품이라 하죠. 그런 것들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잔뜩 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최소 구매 수량을 적어 놓게 되면 한 사람이 요금 분량만큼만 살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을 해줄 수가, 최대 구매 수량이 그런 거죠. 그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 거고, 최소 구매 수량은 요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영양제 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얘기하자면, 하나만 만약에 상품을 주문을 한다면 거기 이제 배송비가 붙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품을 5개를 주문해서 배송비가 붙을 때 생각을 해보면 배송비가 5개로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훨씬 더 싸게 먹히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할 때 최소 구매 수량을 5개 이상 사게 그렇게 제약을 걸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최소 구매 수량이에요. 아까 최대 구매 수량은 한 사람이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게 하겠나, 이런 게 최대 구매 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복수 구매 할인을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 이상 구매 시 몇 프로 할인되게 하겠다, 이렇게도 가능하고, 아니면 설정을 안 하시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품을 사면은 기본적으로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늘볼식품에서 판매하는 이 상품을 내가 산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런 식으로 적립 포인트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을 살 때 내가 얼마의 포인트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거 외에 내가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상품 구매 시 지급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리뷰 작성 시 지급 포인트를 설정해 줄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내 돈이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이자 할부는 있는 경우 설정하시면 되겠고, 사은품은 여기다 적으면 사은품 란에 보여지는 그런 란입니다. 자, 그리고 검색 설정 한번 볼까요? 자, 검색 설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품을 띄울 때 이 네이버 쇼핑이라는 데서 어떤 키워드로 좀 떴으면 좋을지 그런 걸 생각하는 게 검색 설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검정콩의 경우 요거는 요렇게 태그를 넣었죠.
이게 이제 아까 그 검색 설정인데 서리태, 서리태콩, 서리태가루, 뭐 국산 서리태, 속청 해서 우리가 이 제목 부분에는 한 3개 정도 만약에 상품명에다가는 키워드를 녹인다면 그 외에도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는 건 여기 관련 태그 쪽에 뜰 수 있도록 여기 검색 설정에 태그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태그에는 최대 1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등록을 안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태그들이 그 관련된 상품에 대한 태그들이 있다면 그 상품에 대해서 좀 더 잘 검색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그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보면은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를 확인할 수 있고 모두 제가 적은 3개의 태그는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최대 10개까지 적을 수 있는데 내가 10개보다 더 많이 빽빽하게 넣겠다 이럴 때는 요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공간에다 마저 적으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 타이틀과 메타 디스크립션은 원래 이제 공유했을 때 페이지 타이틀에는 상품명이 나오는 거고요. 메타 디스크립션에는 쇼핑몰 설명이 나와요. 근데 제 쇼핑몰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쇼핑몰 이름이 광진구 제1의 IT 전문 업체거든요. 그거 나와봤자 이 상품과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부분은 일반 고객한테 보이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 태그를 적다가 내가 더 적고 싶은 태그들 있죠. 10개보다 더 적고 싶다든지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다든지 이런 태그들은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공간에 넣으시면 돼요. 판매자 코드에서는 특별하게 넣을 건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업체에서 위탁 판매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위탁을 받는 그런 사이트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일단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도매국에서 상품을 띄울 거긴 하지만 도매국 말고도 엄청 많아요. 나중에 그 많은 사이트들도 알려드릴 거니까. 근데 걔네는 단점은 사업자가 있으셔야 하실 수가 있다 보니 나중에는 활용을 하시겠지만 바로는 아마 활용이 어려우실 거예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쇼핑몰 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어디서 우리가 주문을 취합해야 되고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게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상품은 어디서 가져왔다라는 걸 우리가 표식을 해놓으면 편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다가 그냥 적어 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 도매국이다. 그럼 뭐 DO1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코드를 적어서 적거나 아니면 뭐 도매국 이렇게 적거나 이런 공간이 판매자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죠? 자, 노출 채널은 스마트 스토어에 노출할 거고요. 전시 중, 그렇게 해서 밑에 쇼핑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해보면 아까 제조사랑 브랜드는 입력 안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나머지는 문제없다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확인한 후에 저장하기까지 하시게 되면 상품 저장이 완료가 되면서 스토어 상품을 보면은 이렇게 상품이 잘 떠있게 됩니다. 자, 상품 등록까지 한번 바로 절차 거쳐보세요. 이건 이제 살짝 번외판인데 우리가 상품도 한번 올려봤겠다. 에디터에 대해서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자, 다시 일단 상품 등록으로 잠시만 갈게요. 지금 바로 올려보겠다는 아니고 이 밑에 에디터만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 잠깐만 눌러볼까요? 자, 스마트 에디터의 기본 화면은 블로그 창과 굉장히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동영상, 인용구, 구분선, 장소, 링크, 표, HTML까지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요 사진이라는 곳은 내가 PC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추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 사진을 누르면 PC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사진 보관함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스마트 스토어가 나만 혼자 운영하는 쇼핑몰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큰 기업에서도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있는데요. 이 큰 기업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 직원이 여러 명이서 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해요.
그게 하나의 아이디로 하는 게 아니라 매니저 초대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판매자 정보에 매니저 관리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매니저를 이렇게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하나밖에 없지만 다른 계정에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는 제 사이트는 아니고 보시면 요런 식으로 매니저를 추가를 쭉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이 필요하다 보니 자기네들 이제 필요한 사진들이 있으면 여기 사진 보관함이라는 곳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파일을 이제 넣어놓으면 여기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와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다 이 사진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외장하드 같은 역할? 그런 게 여기서는 사진 보관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사진 보관함이라는 개념도 있더라. 일단 그렇게 보고 이어서 좀 설명 좀 다시 할게요. 아까 여기 얘기하다가 말아서 다시 들어왔어요. 자, 두 번째, 동영상은요. PC에서 원하는 동영상을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동영상은 10개까지 넣을 수가 있고 1GB, 15분까지만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동영상은 여기다 다 넣어서 만들 수가 있어서 만약에 내가 상품에 대한 동영상이 있다면 그런 걸 집어넣어서 꾸밀 수도 있더라 라는 거죠. 자, 인용군 아까 써보셨죠? 약간 주목할 만한 그런 문구로 표현할 때, 그리고 구문서는 어떤 요소 사이를 구분할 때, 그리고 요 장소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진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링크를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파는 상품이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상품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이트를, 다른 그 채널에 있는 거 올리긴 좀 그렇겠지만, 만약에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유튜브에 어떤, 예를 들어 내가 만드는 방법, 뭐 예를 들어 그 상품을 시연하는 그런 영상이 있다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물론 네일 드릴을 그냥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이 채널에다 내 상품을 가지고 쓰는 방법을 선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을 내가 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공유해서 URL을 복사를 해요. 그리고 아까 이 에디터 창에서, 아이고 아까 나가서 그런가 보다. 잠깐만요. 에디터 창에서 링크를 눌러서 조금 기다리면 아까 그 유튜브의 URL을 쉽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조금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아마 딴 데에서 공유하지 못하게 아마 올리시는 분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딴 걸로 해보자. 셀프는 방금 뭐가 그게 안 된 거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게 플레이 버튼이 바로 안 보였잖아요. 아까 전에? 네. 그거는 이제 누르면은 그 유튜브로 넘어가서 그걸 클릭해서 보는 거고, 요거는 실제 이렇게 해서 등록해서 올리면 여기서 그냥 플레이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 거는 그냥 가야 되는 거고. 네, 거기로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틀어주는 거고. 얘는 바로 여기서 틀려지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유튜브에서 올린 사람이 그렇게 해놓은 거라서, 네, 제가 그냥 이걸로 다른 걸로 그냥 보여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상세 페이지 안에다가 내가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넣겠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 돼요. 꼭 앞에만 넣는 게 아니라 내용을 쫙 적다가 블라블라블라 내용을 적다가 중간에 넣고 또 뭐 중간에 뭐 또 내용 적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긴 할 텐데, 표도 어쨌든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사이즈표 같은 걸 가볍게 만들어 놔야 된다든지 이럴 때 표를 넣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뭐 간단하게만 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만약에 상품을 올릴 때 특히나 이제 옷가게 같은 경우라고 했을 때 상품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쓰시는 그런 구조들은 좀 비슷해요. 그럴 때는 나중에 이런 템플릿을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템플릿이라는 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을 템플릿이라고 하죠. 미리 캠퍼스에서도 우리가 템플릿을 활용해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도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제공하는 템플릿을 그대로 쓰시기도 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그럴싸하게 상품의 구조를 올렸다라고 한다면 내가 템플릿을 저장해 놓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자동회수 불가나 이런 것들을 매번 넣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템플릿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내용을 적거나 사진을 넣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시간을 훨씬 줄일 수도 있을 거고 상품이 약간 왜 통일감이라고 할까요? 그 곳에서 파는 통일감? 이런 거? 그런 느낌을 주실 수도 있어서 템플릿을 쓰신다면 시간 단축하실 때 조금 더 그리고 구조를 맞춰서 하고 싶으실 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템플릿은 그냥 일단 우리가 여기 이제 에디터에서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템플릿에 현재글 추가만 해두시면 템플릿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바로 눌러가지고 상품 추가해서 내용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뼈대를 만들어서 놓는 용도로는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에디터 창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긴 한데 이 위쪽에 있는 메뉴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글감이라는 거 보이시죠? 여기 글감 라이브러리 템플릿 중에 글감. 이 글감에서는 내가 만약에 필요한 사진이 있다면 사진을 검색할 수도 있어요. 책이나 TV, 음악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쇼핑에서는 내가 만약에 기존에 올린 다른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을 쳐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쳐보면 이렇게 상품이 올라와 있는 게 보이거든요. 뭐 드럭스토어몰, XY 마켓 여러 곳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 보면 아마 본인께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쵸? 이거 저번에 저희가 실습으로 올렸던 상품인데 이거 이렇게 눌러서 가져오면 여기서 이 상품으로 넘어가서 볼 수 있게 그렇게도 해줄 수 있죠? 물론 요 앞에다가는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저는 아마 이렇게 적어 놓을 것 같아요. 다른 상품 보기 또는 뭐 우리몰 인기 상품 보기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우리 몰에서 파는 상품들을 쪼르륵 배치를 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 몰에서 상품이 팔리면 되기는 하잖아요. 꼭 그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쵸?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상품을 보고 들어왔더라도 요런 것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또는 이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이 상품을 또 구매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되기 때문에 상품을 이렇게 노출시켜 주시는 용도로도 활용하시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글감까지 얘기했고요. 이제 저장하고 등록 차례인데 저장 같은 경우는 내가 적다가 어디 갔다 와야 돼요. 그럼 저장을 해놓으면 여기 숫자가 늘어요. 그럼 나중에 더 이어서 적을 땐 요거 눌러서 계속 이어서 적으면 되는 거고 등록은 아까 올릴 때, 그죠? 그러면 스마트 에디터에 대한 설명도 어느 정도 쭉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혹시 스마트 에디터에서 질문 사항이 있었을까요? 요거 창에서?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질문은 없지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아마 드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이런 부분을 아예 모르고 안 쓰시는 것보다 어떻게 쓰지? 이런 거를 나중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대략적으로 쓰시는 게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알려드리면 나중에 이제 활용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저는 에디터 창 다시 빠져나갈게요.
자, 오늘 우리가 상품을 하나 올렸어요. 그쵸? 올린 상품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상품 관리의 상품 조회 수정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올린 상품은 상품 관리의 상품 조회 수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제 몰에 있는 전체 상품과 판매 중인 상품, 품절 상품 등이 이렇게 보여지죠? 이거 검색해서 보시면 이 밑에 상품들이 이렇게 열려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올린 상품일 텐데요. 여기서 상품 번호 부분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그 상품의 URL을 열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을 내가 수정하겠다. 그럴 땐 수정을 눌러서 다시 뭐 가격을 고치건 내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들, 뭐 제목을 고치던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판다. 예를 들어 이게 검은 콩인데 얘는 500g을 팔고 우리가 100g짜리를 더 올리려고 해요. 아니면 뭐 1kg짜리를 더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용량이나 가격 정도만 달라지잖아요. 그럴 땐 복사 등록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상품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물론 아예 다르면 다시 새로 올리는 게 나은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상품은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선물 세트인데 과일 선물 세트가 소, 중, 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소자 올리고 중자 올리고 대자 올릴 때 다르게 올릴 거냐? 아니요. 가격하고만 이름하고만 다르겠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복사해서 올리는 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복사 등록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올리실 수가 있어요. 복사 등록은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상품 등록을 들어가셨을 때 여기 위쪽에 보시면 복사 등록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를 누르면 최근에 등록한 상품들이 보이고 여기서 내가 복사 등록할 상품을 누르면 이렇게 그 상품에 대한 정보가 뜹니다. 그러고 여기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올리면 예를 들어 그냥 복사본이라고 할게요. 가격대 바꿨어요. 일부러 좀 차이 나 보이게 조금 수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뭐 고칠 내용들만 살짝 바꿔서 저장을 하신다면 대표 이미지도 좀 바꿔볼까요? 이걸로 바꿔볼게요. 그러고 저장을 하면은 원본 파일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원본 아까 올렸던 건 그대로 있으면서 복사본이 하나 똑같이 올라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얘가 이제 원본, 얘가 복사본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내용은 같은데 여기 있는 이런 가격대라든지 뭐 조금만 달라지는 그런 것들은 다시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복사 등록하는 게 좀 더 빠르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상품 조회 수정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132페이지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할 건데요. 조금 더 배우기에 전시 중지와 판매 중지가 있어요. 우리 여기 보시면은 상품이 있을 때 제가 얘를 선택하고 판매 변경해서 판매 중지로 해볼게요. 확인. 자, 판매 중지를 해놓고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가서 아까 올려놓은 상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아까 올린 상품이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쵸? 얘를 판매 중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검색을 해보면 이번엔 하나, 둘, 두 개 다 보입니다. 판매 중지라는 거는 아예 판매를 우리가 할 수 없게 막을 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 중지는 판매해야 할 상품이 품절이 돼서 판매를 할 수 없을 때 설정을 하는 것으로 주문 자체가 안 되는 게 판매 중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시 중지도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하실 텐데 전시 중지는 이런 거예요. 실제 쇼핑 검색이나 스마트 스토어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상품을 찜한 고객들에게는 이 전시 중지가 전시가 안 돼 있을 뿐이지 판매는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문이 가능하게 되는 게 전시 중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차이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조금 더 배우기에도 나와 있듯이 저도 한번 가볍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품을 직접 올려도 보시고 실제 복사 등록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에디터 창도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질문사항 혹시 있으셨을까요?